안녕하세요. 장인성입니다. 이번 시간은 요즘 가장 뜨거운 곳이죠. 국제업무지구가 이제 다시 개발이 된다는 그런 소식이 전해진 그 용산구 원효로 3가를 중심으로 국제업무지구 그 인근 그쪽을 한번 좀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이해에 걸쳐서 한번 분석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제 뭐 거의 이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기회가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물건을 구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싶습니다. 여기는 이제 10년 이상 빈 땅으로 이제 방치돼 왔었죠. 예, 지나가다 보면 다 보이죠.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가장 대규모 개발이기 때문에 가장 큰 관심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4년은 2월 4일에 이제 서울시 그 오세훈 시장이 발표를 했죠. 100층의 랜드마크가 조성되는 국제무지구를 조성하겠다. 그래서 2월 14일 날 구역 지정 제안서를 이미 접수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빠르면 2024년 상반기에 구역 지정이 되고 개발 계획이 고시가 될 것 같아요. 서울시는 이제 세계 탑5 도시로 진입하는데 기여한다. 도시공간 대개조의 핵심 사항으로 그동안에 홍보해 왔고, 여의도 공원의 2배에 달하는 약 50만 제곱미터의 사업지죠. 그리고 51조 원의 사업비 규모, 모두 역대급입니다. 그래서 모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예. 2023년에 용산구에서 공급되는 아파트가 평당 분양가가 4,455만 원입니다. 요거는 이제 지금 서울의 18개 구 중에서 가장 높은 분양가입니다. 예, 서울 전체 평균이 3,508만 원이니까요. 그만큼 용산의 땅값이 비싸다. 용산 국제무지구를 이제 서울시 자료를 토대로 보면요. 위치 면적은 한 50만 제곱미터 정도 되고 한강로 3가 40-1번지 일대입니다. 사업 방식은 도시개발 사업으로 수용과 사용 방식을 하고요. 용도 지역은 이제 3종 일반 주거가 준주거 또는 일반 중심 상업적으로 이제 종상향이 되는 거죠. 사업 시행은 코레일과 SH공사고요. 개발 방식은 공공 기반 시설은 선투자하고 그 외에 이제 민간 개별 필지를 개발한다 이렇게 됩니다. 추진 경위를 한번 볼까요? 2010년 4월에 최초의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죠. 그런데 2013년 10월에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계속 지지부진해서 하니 안 하니 굉장히 말이 많다가 2021년 5월에 용산국제무지구 공동사업 시행 실시협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7월에 용산국제무지구 개발 가이드라인 대역을 발표해서 이제 개발이 가시화된다라는 얘기가 이제 계속 나왔었죠. 그리고 2022년 8월에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한 세부 개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자, 향후에는 이제 2024년 상반기에 구역지정 및 개발 계획 고시하고요. 2025년 상반기에 실시 계획 인가, 그리고 2025년 하반기에 기반시설 공사 및 토지 공급 착수, 그리고 2028년에 기반시설을 준공하고요. 2029년에 획지별 건축공사를 착공해서 빠르면 2030년부터 입주를 한다고 그러네요. 이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총 면적이 49만 4,601제곱미터고요. 복합면밀이다. 그래서 국제업무지구가 A 빨간색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B가 이제 업무 복합, 그리고 업무 지원 시설이 C고요. 그리고 이제 복합 문화가 조그맣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기반 시설 용지가 녹지도 상당히 많아서 여기가 관심을 갖는 거죠. 한번 보시면 되고요. 참고로 이제 그 도시개발 사업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면 구역 지정을 하고요. 그리고 실시계획 인가를 하고 그리고 착공, 준공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3단계로 나눠집니다. 사업은 코레일과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지분율 7대3으로 공동시행합니다. 공공기반시설 조성 후에 민간이 개별 필지를 분양받아서 개발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용산 전미청 부지를 미래 신중심지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서울시가 추진하는 도시공간 대기조의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업무지구에는 최대 용적률 1700%, 높이 100층 안팎의 랜드파크가 들어서고 50만 제곱미터의 녹지가 조성될 예정. 비욘드 조닝을 활용한 초고밀의 개발을 유도합니다. 비욘드 조닝이라는 게 뭐냐면 한 공간에서 기능이 중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거, 상업, 공업용 등 용도 지역별로 높이나 용적률 규제를 정하는 유연한 운영관리 체계를 말한다고 합니다. 해당 부지의 공동주택이 3,500가구요. 그리고 오피스텔이 2,500가구 등 총 6,000가구의 공급이 또 계획이 되죠. 그래서 개발 이후에는
14만 6천 명의 고용 효과가 일어나고요. 32조 6천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입주는 2030년 초반으로 전망되고요. 2030년은 용산역의 GTX B노선 개통이 예정된 시기이기도 합니다. 사업비는 총 51조 원 규모, 코레일과 SH공사가 1단계 기반시설 조성에 16조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용산국제업무단지가 이제 굉장히 말이 많았죠. 이 역사가 파란만장한데요. 한번 참고서 보시면요. 2006년에 개발이 확정이 됐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2010년에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됐는데 3년 후에 해제가 됐죠.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용산 일대와 서부 이천동을 묶어 개발하는 한강 르네상스 마스터 플랜 총 사업이 31조 원을 추진했으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해서 무산이 됐습니다. 2013년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국제무지구 구역 해제 후 2018년 다시 여의도 용산 통개발 구성안을 내놨죠. 그런데 이 지역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면서 그때 당시에 부동산 시장이 이제 한참 뜨거울 때이기 때문에 무기한 보류가 됐습니다. 2020년에 문재인 정부가 공공임대주택 등 8,000세대 미니 신도시 계획을 공개했는데 2021년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이듬해 용산 국제무지구 개발 가이드라인 내놓으며 다시 옛날 한강 르네상스 시대 그 계획으로 다시 되살렸죠. 그리고 공공임대주택은 이제 물 건너갔고요. 용산 국제무지구 조감도를 보시겠습니다. 동부 이천에서 바라본 전경이고요. 용산 게이트웨이 지하 보행 문화 공간입니다. 이제 공중녹지 그린 스퀘어라 그러죠. 예. 선형 녹지입니다. 그린 코리도라고 하고. 이번 시간은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주변에 재개발 등이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